안녕하세요. 월스파인더 김석환입니다. 오늘은 6월 마지막 주의 시작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7월 또 하반기로 넘어가는 그 중요한 터닝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월스파에서 준비한 내용은 올 한 해 상반기를 결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뭐 결산해야 될 것들이 정말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시장에 있으니까요. 이 시장과 관련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결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에 앞서서 6월과 7월이 이 겹치는 한 주간 어떤 일정들이 있는지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시죠. 뭐 일단 아무래도 이제 7월 첫 주간이기 때문에 뭐 아시는 것처럼 미국에서는 고용과 관련한 데이터들이 대거 나올 예정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일단 화요일에 졸츠가 나올 예정이고요. 그리고 7월 1일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ADP 민간 고용 데이터가 나올 예정이고, 이번 주 금요일이 미국 같은 경우는 7월 4일이 독립기념일이죠. 그래서 독립기념일이 토요일이기 때문에 그 전날인 금요일이 미국 증시가 휴장입니다. 그래서 그 휴장이기 때문에 고용보고서는 목요일 날 나올 예정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용과 관련한 보고서들이 나올 예정이다 라고 보면 되겠고, 유럽에서는 물가와 관련한 데이터가 나올 예정입니다. 지금 유럽 같은 경우에는 내일 같은 경우에 독일이나 프랑스, 이탈리아 같이 주 국가들의 6월 소비자 물가 지수 잠정치가 나올 예정이고요. 그리고 1일 날 유로존의 소비자 물가 지수 잠정치가 나올 예정입니다. 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고 있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일단은 종전을 협상을 진행 중에 있긴 하지만 그 파급 효과에 대한 영향을 제가 확인해 볼 수 있는 시점이다 라고 보면 되겠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목요일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올 예정이다 라는 것까지 같이 체크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또 하나는 중요한 거는 1일 날 우리나라 수출 데이터가 나올 예정입니다. 그런데 제가 일단 상반기 결산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향 뒤에서 수출과 관련한 데이터를 좀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 정말 보시면 깜짝 놀랄 정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다른 주요 기업별로 이벤트가 좀 있는데요. 어떤 이벤트가 있냐면, 일단 SK와 지금 삼성, 공적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개의 기업이 중요한 어떤 프로젝트 계획 발표를 할 예정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하고 그리고 목요일 날 예정이 되어 있긴 한데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체크해 보시면서 쫓아가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 7월 1일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 코스닥 지수가 나온 지 벌써 30년이 된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코스닥 지수의 지난 흐름들을 제가 좀 이따가 다시 한번 강조해서 체크해 보도록 하도록 하고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일이 미국의 독립기념일이기 때문에 그 전날인 금요일이 미국의 독립기념일 휴장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좀 보도록 하고요. 중요한 내용들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 상반기를 결산을 해보면 글로벌 주요국 중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국가는 단연 우리나라입니다. 지금 준비한 그래프를 한번 통해서 보시면 이게 이제 지난 목요일까지 기준이거든요. 물론 금요일에 다시 좀 하방 압력이 좀 높게 작용을 하면서 증시가 거의 한 6% 가까이, 물론 장중에 더 빠지기도 했었지만 빠지는 이제 모습을 좀 보이기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초 대비를 보면 우리나라 상승률이 거의 95%를 기록을 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글로벌 주요국 대비로 봤을 때 MVP 자격이 충분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지속 가능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지속 가능해야 되는데, 일단 시장에서 봤을 때 이게 지속 가능하게끔 만들고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이냐라고 하면 바로 이 P 멀티플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저희가 보통 PR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가격하고 그리고 이익의 함수로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지난 최근 12개월 기준으로 보면 PR이 25배예요. 그런데 이게 선행 앞으로 12개월 기준으로 보면 10배가 채 되지 않습니다. 다른 어떤 나라들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보시면 우리나라 주가도 이렇게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PER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낮아졌다라고 하는 거는 이 추정치가 이 주가 상승폭보다 훨씬 더 크게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주가만 올라가고 있는 게 아니라 이익이라고 하는 이 펀더멘털 계산에 근거한 상승 추세를 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지난 상반기 글로벌 주식시를 키워드별로 한번 요약을 좀 해보면 AI 슈퍼사이클이라고 하는 게 있을 것 같고요. 또는 이란 전쟁, 충격 이런 거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대만이나 일본 그리고 미국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기술주를 중심으로 한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라든지 또는 나스닥 100 지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특히 코스피 같은 경우가 올해 1월달 그리고 4월달, 5월달 이렇게 세 번이나 어떻게 보면 월간 상승률 기준으로 보면 이 코스피 지수 역사상 99분 이수 그러니까 과거에 그런 상황이 많지 않았던 아주 매우 이례적인 상승률을 기록을 한 기록을 세웠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디가 많이 기여를 했느냐? 상승하는 데 있어서 어디가 많이 기여를 했느냐? 우리나라 이제 시총 기준으로 봤거든요. 시총 기준으로 봤는데 우리나라 연초 시총이 대략 3,883조 원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지난 목요일 기준으로 보면 7,590조 원까지 거의 95% 그러니까 배가 된 거예요. 거의 배가 됐는데 대략 한 4,000조 정도가 증가를 했잖아요. 약 4,000조 정도가 증가했는데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 주요 업종별로 어느 쪽에 훨씬 더 많이 기여를 했느냐? 근데 보이시죠, 여러분? 네, 저도 이 그림을 이제 뽑아놓고 나서 상당히 깜짝 놀라기도 했습니다. 이 그림을 넣는 게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넣을 필요가 있겠다라고 해서 넣었는데 반도체가 90%입니다. 네, 90% 무려 3,200조 원에 기여를 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여기에는 아시는 것처럼 삼성이라든지 SK 하이닉스 이렇게 두 개가 있다. 그리고 지난주 초였나요? 지난주 초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슈도 있었죠?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를 제치고 우리나라 역사상 거의 약 26만에 처음으로 시가총액 1위 자리가 바뀌기도 했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다른 업종 또는 다른 주요 관계사들한테도 후광 효과 또는 낙수 효과를 그대로 이제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이쪽입니다. IT 하드웨어 단이라고 하는데 지금 보면 여기에 삼성전기라든지 또는 LG 이노텍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있거든요. 이제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도 최근 이런 AI 열풍의 직접적인 수혜 대상군 또는 대상 기업으로 편입이 됐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궁극적으로 이렇게 반도체 업종의 주가 상승과 더불어서 이익 승가폭이 급증한 가장 큰 이유는 아시는 것처럼 메모리 반도체의 병목 현상이 공급 병목 현상이 시간이 갈수록 더 심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장기 고객들, 그러니까 장기 계약을 맺은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가격에 고정시켜 놓고 장기 계약을 맺음으로써 기업들의 수익성도 장기적으로 안전하게 어떻게 보면 안전 마진을 확보한 측면에서 재무적 하방 안정성도 같이 확보했다라고 하는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점들이 두드러지면서 우리나라 전체 시총이 증가하는 속에서 반도체 역할에 꽤 크게 기여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가 상승보다 그러니까 주가 상승보다 이익 증가폭이 훨씬 더 이렇게 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준비한 그림을 통해서 한번 보시면 자 왼쪽 그림 같은 경우에는 주요 국가별 연초 대비 EPS 상승폭이 얼마만큼 됐느냐 변화율이 얼마만큼 됐느냐 기준이고요.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섹터별 기준으로 본 겁니다. 자 보면 아시겠지만 연초를 100으로 놓고 보면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220까지 올라와 있어. 그러니까 EPS가 무려 퍼센트로 따지면 120% 가까이 이렇게 증가를 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럼 어디가 주도를 했느냐라고 보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IT죠. 보시다시피 IT가 우리나라 전체 이익 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리고 에너지나 산업재 쪽이 이제 일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제가 지난번 월세파를 통해서도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SK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밑에 상사 자본자산 이런 쪽 같은 경우에는 SK 스퀘어 이런 기업들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SK 하이닉스가 워낙 잘 가고 있다 보니 여기에 따른 지분법 평가 이익으로 인해서 약간 듀얼 카운팅 된 이슈도 있다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SK나 SK 스퀘어 같은 기업들이 오히려 더 적극적인 주종하는 정책들을 펼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수출도 상당히 잘 나오고 있고 그리고 또 기업들의 이익 추정치도 계속 우상향하는 모습을 좀 보이다 보니 우리나라 코스피의 전체적인 목표 주가가 이제는
1만선 밑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심지어 지난주 같은 경우에도 국내 증권사 몇몇 하우스를 중심으로 해서 코스피의 목표 주가가 11,000에서 11,500, 뭐 12,000까지도 올라가기도 했다라고 보면 되겠고, 외사에서도 보면 뭐 골드만삭스라든지 JP모건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우리나라 목표 주가를 꽤 높게 상향 조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궁극적으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아주 강력한 이익 성장에 기반한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아주 낙관적인 부분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선제적으로 좀 조심해야 될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 같은 경우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이번 한 달 동안 목도하고 있는 이 증시의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상황이냐면 우리나라가 이제 어떻게 보면 증시의 급변동성 상황에서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사이드카라고 하는 게 있고, 그리고 서킷 브레이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사이드카가 올 상반기, 지난 금요일까지 무려 29번이나 발동이 됐어요. 29번이나 발동이 됐는데, 이건 뭐 이전 월스파에서도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죠. 이전에는 26번이었어요. 이 26번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 동일한 수치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후에 불과 한 2, 3주 사이에 3번이 더 늘어난 거예요. 이 29번은 우리나라 증시 역사상 가장 많은 시장 안정화 조치 발동 횟수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 뭐죠? 상반기 결산입니다. 아직 끝나지도 않았어요. 연간이 다 끝나지도 않았다. 그래서 이 수치가 얼마나 더 올라갈지는 물음표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서킷 브레이크라고 하는 거는 코스피 선물지수가 8% 이상 급락했을 때 모든 프로그램 호가 매매 이런 것들을 20분간 중단을 하고 그 이후에 10분간 단일가 매매를 받은 다음에 이후에 그러니까 총 30분 동안 시장이 멈추는 제도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이건 올라갈 때는 아니고요. 하락할 때만 발동이 됩니다. 서킷 브레이커가 이번 달에 3번이나 발동이 됐어요. 3번. 이전까지 보면 2000년 이후에 국내 증시 역사상, 그러니까 물론 이제 서킷 브레이커가 2000년 초반에 이제 제도가 도입이 됐긴 했는데, 도입된 역사 이래로 연간 횟수가 가장 많이 발동됐을 때가 2번입니다. 2번. 근데 지금 6월 한 달 동안 보면 3번이나 됐고요. 이전에 이제 2번까지 포함을 해보면 벌써 올해 5번이나 발동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만큼 계속 이제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올해 이제 증시의 움직임을 보면 아주 위아래 상하방 변동성이 꽤 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 물론 이거는 지수 레벨 자체가 2, 3천대에서 지금 7, 8천, 8, 9천까지 올라온 스케일 효과도 분명히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단순하게 이제 그 스케일 효과를 제외한 변동률 기준만 보더라도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이 좀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이 그림을 통해서 제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왜 이렇게 지금 이런 상황들이 좀 나타나고 있느냐라고 하면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는 2가지 정도는 좀 유심히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외국인 자금 이탈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역대급으로 높은 위험 프리미엄. 이거는 이제 우리가 V코스피 지수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V코스피부터 이제 말씀 좀 드려보면, 이제 미국의 대표적인 변동성 지수인 빅스 지수와 우리나라의 변동성 코스피 100 지수의 변동성 지수인 V코스피를 비교한 지표예요. 상대 비율인데 보시면 알겠지만 과거 이 레인지가 적을 때는 0.6배, 클 때는 한 1.8배, 거의 모든 상황이 여기에 다 들어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특히 올해 들어서부터는 이 폭이 상당히 좀 높아져 있는 상황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이제 말씀드린 바는 뭐냐면, 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평균 회귀 성향이 매우 강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봤을 때 이렇게 우상향한다라고, 장기 성장한다라고 가정을 하기는 하지만 이 사이에서는 이런 들쑥날쑥한 모습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평균으로 회귀하려고 하는 성향이 강한 게 이 주식시장의 특징 중에 하나이다라고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흐름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봤을 때 뭐냐면, 향후에 변동성이 완화되는 이런 상황들이 좀 나타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가격 조정에 의해서든 또는 시간을 둔 기간 조정에 의해서든 나타나야 한다라고 하는 거고, 이게 어떻게 보면 향후에 V코스피 지수라든 또는 BX 대비 V코스피 지수 이 비율 자체가 하향 안정화되는 그런 과정이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 또 하나는 외국인 투자자들이에요. 이제까지는 제가 원화 기준으로 이제 보여드렸는데, 이제 다른 나라들과 한번 비교를 해보자라고 하는 거죠. 특히 앞서 우리가 상반기 결산을 할 때 우리나라가 가장 높은 성과를 보이기도 했지만 그 밑에 대만과 일본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그러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일본과 대만의 시장에 대해서 어떤 포지션을 취하고 있느냐도 저희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왼쪽 그림을 보시면
일단 우리나라는 지난주까지 기준으로 보면 100억 달러 이상 일단은 순매도를 기록을 했습니다. 100억 달러니까 어떻게 보면 금액상으로 보면 150조 원이 넘는 금액이에요. 자, 그런데 보시면 알겠지만 상대적으로 대만은 좀 덜 팔았어요. 거의 한 25조 원 정도, 250억 달러 정도 팔았고요. 반면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60에서 70억, 600에서 700억 달러 정도의 자금이 유입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은 들어오고 대만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매도하는 이런 외국인들의, 그러니까 똑같이 어떻게 보면 상반기에 높은 성과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별로 또 약간 차별화되는 포지션을 좀 취하고 있다 정도는 같이 체크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거시경제적 변수도 같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환율입니다. 지금 환율 같은 경우 보면 이 왼쪽 그래프가 뭐냐면 주요국들의 주요국 통화의 실질 실효 환율이거든요. 실질 실효 환율을 한번 살펴보면 알겠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하고 일본 엔화 같은 경우가 상반기 기준으로 가장 좀 큰 폭으로 가치가 하락한 통화 중에 하나이고, 그 중에 우리나라 원화가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진 통화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상반기 동안에 보면 연초에 달러 환율이 대략 한 1,480원에서 현재는 거의 뭐 한 1,540원 내외까지 이제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뭐 지금 이렇게 환율 원화가 좀 약세를 가장 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로 가장 많이 들고 있는 게 뭐 한미 금리 차, 뭐 이런 부분도 있기도 합니다. 물론 기준금리 레벨은 좀 큰 차이가 나긴 하지만 우리가 시장에서 보는 벤치마크 금리인 신용물 금리 기준으로만 놓고 보면 한국과 미국의 신용물 국채 스프레드가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 주황색이 우리나라고요. 그리고 검정색이 미국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연초 이후에 상당히 플랫한 모습을 보였다고 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연초 대략 한 3.4%에서 지금 거의 한 4.2%, 4.3% 수준까지 아주 가파른 속도로 이렇게 올라오면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스프레드 자체가 큰 폭으로 이렇게 감소하는 이제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구조적으로 환율이 좀 약세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은 경각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지난 상반기 동안 되돌아보면 수출도 너무나 잘 됐거든요. 수출도 너무나 잘 됐고,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또는 무역수지도 흑자 기조를 탄탄하게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상당폭 높아지는 부분으로 보이기도 했거든요. 최근에 일부 몇몇 기관들 중심으로 해서는 거의 뭐 3% 중후반대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예측하는 기관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또 하나 봐야 될 거는 금리와 관련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금리는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 금리보다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를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2월 달에 이제 전쟁이 발생을 하면서 대략 4%를 잠깐 하회했었던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대략 4.6%까지 가기도 했고요. 지금 보면은 대략 4.3%에서 4.5% 레인지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이제 주말 사이에 앞서 저희가 뉴스 브리핑을 해드릴 때 이란하고 미국 간에 약간 또 한 번 또 충돌이 있기도 했었어요. 충돌이 있기도 했었는데 다시금 이전으로 돌아갈 기세는 아닌 것 같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궁극적으로는 이런 약간 소모적인 상황들이 좀 지속이 되면서 금리의 하방을 좀 제한시킬 가능성이 좀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10년물 금리 기준으로 보면 4.48%를 기록을 하면서 유가 하락폭 대비 큰 폭으로 떨어지지 않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다 정도로 상반기를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좀 이번 주에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방금 이제 금리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오른쪽 그림을 한번 살펴보시면 유가와 미국의 10년 기대 인플레이션의 추이거든요. 아주 유의미하게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아까 어떤 말씀 드렸냐면 지금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4.38%입니다 라고 했고, 이게 지금 최근에 많이 올라갔을 때가 4.6%대까지도 가기도 했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 이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 일단 미국하고 이란 간이 종전 협상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을 했고요. 그 과정에서 유가가 이렇게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배럴당 WTI가 $70 미만으로 떨어지기도 했었다. 그리고 주말에 약간 소요가 있었고, 이제 지금 열린 장에서도 보면 유가가 큰 폭으로 튀지 않고 있어요. 배럴당 $70 내외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유가가 떨어짐으로 인해서 기대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2.5%에서 2.2%까지 무려 30bp가 떨어졌어요. 30bp가 이제 떨어졌는데 중요한 거는 어떻죠?
금리 자체가 큰 폭으로 더 떨어지지 않고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번 주에 이제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국가들의 물가 데이터를 저희가 좀 확인을 할 텐데, 일단 물가가 여전히 좀 높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해요. 지난주에 미국의 5월인가요? 5월 PCE 물가 데이터가 나오게 됐는데 다시금 또 높은 수준으로, 물론 시장 예상에 부합하긴 했지만 높은 수준을 좀 보이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물가가 다시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서 이게 어떻게 보면 꺾이는 모습이 나와야지만이 이 기대인플레 하락과 동조한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다시금 하락하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최근에 이제 고용 데이터들을 보면 꽤 좀 탄탄하게 좀 나오고 있는 모습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또 하방을 또 이렇게 지지하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기도 한다. 그 점은 이제 이번 주에 저희가 좀 체크해서 보고요. 자, 왼쪽에 있는 그래프는 뭐냐면, 자, 그림을 한번 보시면 우리나라 수출 데이터입니다. 근데 이 데이터는 뭐냐면 반도체 수출을 매년 상반기 기준으로 합산한 누적 데이터예요. 좀 보시면 알겠지만 2000년 이후부터 보면 올해가 역대급 폭발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역대급 폭발. 전년 동기 대비, 그러니까 1월부터 6월 기준이에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6월 데이터가 이제 내일 모레 나올 거기 때문에 지난 6월 1일부터 20일까지 나온 데이터를 월간한 데이터를 추정치를 같이 넣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어떻죠? 거의 1900에서 2000억 달러 정도의 수출을 기록할 걸로 예상이 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러다 보니까 상반기에 이런 아주 서프라이즈한 기록을 냈잖아요. 서프라이즈한 기록을 냈고, 이런 기조 속에서 보면 우리나라 연간 수출이 9천억 달러를 일단 기본적으로 넘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잘하면 1조 달러까지도 가능할 것 같다라고 하는 게 일단 시장의 전반적인 컨센서스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이 수출 증가율이 왜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 퍼포먼스가 그렇게 높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요인이다라고 보면 되겠고,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는 조건이 매우 중요하다. 앞으로 우리나라 시장 흐름에 있어서 그런 점들을 같이 이번 주에 제가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워낙 메모리 반도체 공급 병목 현상이 크다 보니까 가격 상승폭이 상당히 크게 좀 나타났었잖아요. 근데 가격 상승뿐만이 아니라 물량 증가, 즉 P와 Q의 동반 상승 효과가 같이 나타난지도 이번 수출 데이터에 체크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7월 1일이 우리나라 코스닥 지수가 출범한 지 코스닥 시장이 나온 지 30년이 된 해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프를 통해서 한번 보시면 30년이 되긴 했죠. 그러고 나서 이제 2000년 전후로 해서 글로벌 IT 흥행, 그리고 닷컴 버블, 이런 이슈 상황에서 코스피 지수가 물론 장중에 3000까지도 가기도 했었지만 조가 기준으로 보면 거의 한 2600, 700을 고점으로 해서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쭉 있었고요. 그리고 2021년에서 22년 넘어오는 시점에 20년 만에 다시금 천스닥으로 가기도 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내외에서 이렇게 들쑥날쑥하는 이제 모습을 좀 보이다가, 특히 올해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극심한 머니무브 현상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극심한 머니무브 현상이 무엇이냐면, 앞서 저희가 반도체가 너무 좋다라고 했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비중이 상당히 큰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자금 이동이 꽤 크게 좀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고,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리가 기조적으로 좀 높은 상황이 좀 나타났었잖아요. 자, 이러다 보니까 코스닥 시총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제약 바이오 쪽 같은 경우에 투자 센티멘트가 상당히 좀 안 좋아지는 모습을 좀 보이기도 했고,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좀 있기도 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다시금 코스닥 지수가 코스피 대비 열 위에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30주이긴 한데 그렇게 썩 해피하지 않죠. 왜냐하면 30년 전에 1000포인트였는데 지금 30년이 지난 시점에서 보니까 다시금 1000포인트를 크게 하회하고 있는 상황이 놓여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코스닥과 코스피 상대 지수 비율을 보면 0.1668이에요. 0.1668인데 이거는 역대 최저 수준까지 떨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반전시키기 위한 정부 대내외 정책에 대한 기대감들, 그리고 또는 코스닥 시장의 체질 개선과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아마 올 하반기부터 상당히 좀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체크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코스피가 올 상반기에 보였던 그런 퍼포먼스를 코스닥 시장에서 기대하기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성장이 담보되는 그런 구조로 바뀌어야 하는 게 전제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과정들에 대한 부분들이 이번 30주년 기념 행사에서 나오는지 여부도 여러분들께서 같이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준비해서 전달드릴 내용들이 좀 많이 있기도 했었는데 상반기 결산이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난 상반기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그러면 새로운 모습으로 하반기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